근데 저는 사실 네. 방광염이 처음 걸렸을 때 어. 되게 좀 부끄러웠었거든요. 아우, 뭐가 부끄러워요. 인체에서 생길 수 있는 염증 중에 하나인데. 안녕하세요. 뉴리TV PD 유나 영양사 클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엘리님이 뒤에서 웨이브로 인사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렇게. 저희가 오늘은 방광에 걸리는 감기 해가지고 방광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방광염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방광염은 별명이 되게 많아요. 오줌 소태? 오줌 소태? 예. 소변이 자꾸 마렵고. 네. 그 다음에 가서는 별로 안 나오고. 하지만 갔다 와서는 아직도 또 소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 드러나락 이렇게 오줌 소태. 음. 예. 그런데 말 그대로 염이니까 염증이잖아요. 네. 그래서 방광에 염증이 생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사실 네. 방광염이 처음 걸렸을 때 어. 되게 좀 부끄러웠었거든요. 아우, 뭐가 부끄러워요. 인체에서 생길 수 있는 염증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네. 나이를 좀 먹고 보니까 거의 대부분 한 번씩은 다 걸려봤던 네. 거더라고요. 특히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걸리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요도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질이 있고, 그 다음에 항문. 근데 여자들은 그게 굉장히 거리가 되게 좁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장균에 의해서 질이나 또는 요도가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요도가 이렇게 항문하고 요도의 길이가 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여자들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여자들이 한 번씩은 걸리는 질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사님, 그러면 방광염의 대표 증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방광염의 대표 증상으로는요, 일단은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주 가는데 이게 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네. 그 다음에 갔다 와서도 또 불편하고, 그 다음에 그 배뇨할 때 좀 뜨겁고 따끔따끔한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하부가 좀 불편한 느낌? 네. 심하면 혈뇨가 있다고도 네, 하더라고요. 혈뇨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염증으로 인해서 소변이 탁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미열이 있을 수도 네, 있는 아무래도 건가요? 염증이다 보니까 그 염증이 생긴 부분에서는 항상 열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열이 나는 그런 느낌, 이렇게 살짝 그런 느낌들이 날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면 방광염을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몸이 되게 안 좋거나 네.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특히 이제 이렇게 계절이 지나갈 때 이때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방광염도 훨씬 더 잘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방광염이 걸렸을 때는 급성인 경우는 네. 바로 항생제를 드시면 좀 많이 해결이 되지만, 이제 이게 한번 드셔서 이제 괜찮아졌다 그러면 조금 있다 또 이게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재발이 계속되고 항생제 먹으시고 재발되고 이렇게 됐다 보면 만성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 생겼을 때 이제 바로 잡으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제 대장하고 질하고 요도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가깝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응가를 하고 이렇게 닦으실 때 앞에서 뒤로 닦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하면 대장균이 앞으로 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도가 감염되니까 그것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방광은 소변을 모으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소변이 오래 차 있으면 안 좋은 물질들이 오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셔야 되는 거고요. 소변을 참지 마세요. 네. 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네. 자꾸 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방광염이 꼭 그렇게 한 번씩 네. 아이 소변이 많이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물을 많이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8컵에서 10컵 정도는 계속 드셔야 돼요. 예. 그러면 네. 거기에 혹시 뭐 커피라든지 차라든지 탄산음료수 같은 거 또 포함인가요? 그 표정이 말해주고 아닌 것 있잖아요. 지금 방광염이면 카페인이 있는 것들, 술 이런 것들은 방광을 너무 자극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광염이 더 안 좋게 될 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음식들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네. 저 근데 방광염 자주 걸리는 사람한테 좋다는 음식을 몇 개 추천을 받았거든요. 예, 어떤 게? 근데 크랜베리. 크랜베리 유명하죠. 다른 베리류는 어떤지. 다른 베리로 블루베리, 그 다음에 딸기, 스트로베리잖아요. 그것도. 네.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안토시아닌도 있고 폴리페놀도 있어서 우리가 염증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방광염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그러면 샐러리는 어때요? 샐러리 아주 좋죠. 예, 샐러리 어떻게 드세요?
저는 사실 샐러리 맛을 별로 안 좋아해서 피클로 많이 담가 먹거든요. 피클로. 샐러리는 우리가 이제 염증을 줄이는 데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요산 수치를 내려주는 데도 도움이 되겠고요. 방광에서 배설할 수 있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샐러리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근데 샐러리를 드시는 방법을 잘 모르세요. 네. 네, 보통 이렇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드시는데 샐러리가 이렇게 있으면 닦아서 이렇게 딱 부러뜨리면 거기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제거하셔야 되는데 그거 하나하나씩 힘드시면 그걸 이렇게 필러로 이렇게 샥샥샥샥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드시면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엘리님도 샐러리 자주 드시지 않으세요? 네, 저 샐러리 좋아해요. 벗겨서 드셨어요? 처음이에요. 여성 청결제 같은 경우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여성 청결제를 쓰면 이제 우리 거기 질 근처에 있는 그 좋은 균, 나쁜 균을 한꺼번에 다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새로운 균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내성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청결제를 쓰시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네, 그렇게 너무 자주 쓰시는 건 좋진 않으세요. 예. 근데 저는 제가 처음 방광염이 생겼을 때 네. 저는 원래 비데를 안 쓰다가 그때 비데를 썼는데 방광염이 진짜? 생긴 거거든요. 예.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비데나 샤워기로 그 요도 근처나 이제 질 부분을 닦으시면 그게 더 자극이 돼서 방광염이 더 걸릴 수가 있으세요. 예. 그리고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면 같은 이렇게 흡수가 잘 된, 땀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속옷을 입으시고요. 괜히 이렇게 나온 배에 넣는다고 이렇게 꽉 끼는 옷 입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셔야 돼요. 네. 아마 이 불편함은 여성분들 대부분이 공감을 네, 하실 네,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는 크랜베리가 좋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주스를 사 마셨는데 네. 너무 달아서 네. 지금 이 영양제를 먹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크랜베리가 방광염에 좋은 이유는 이 방광의 그 균이 요도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 방광에 자리 잡아서 세균 감염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세균들하고 이 크랜베리에 있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얘가 벌써 가서 들러붙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들러붙을 수가 없으니까 빠져나오는 거죠. 예. 2개월 정도 먹었는데 네. 피부가 좀 밝아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타민 C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도 있고요. 폴리페놀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염증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 혈액을 좋게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그냥 꾸준하게 오래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식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오래 드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신장 결석증이 좀 있으신 분들 또는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워낙 또 피를 맑게 하다가 네. 같은 상호작용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러면 네. 이 갈릭 영양제는 네. 방광염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 뭐 갈릭은 정말 많은 효능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항암 제품이다, 또 뭐 이제 피부를 좋게 한다, 또 심지어는 마늘 기름 같은 것들을 이렇게 피부에 바르면 무좀도 없어진다. 갈릭 같은 경우는 항염증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 근데 그 마늘을 그냥 드시는 것도 괜찮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위가 굉장히 쓰리신다던가 또 이제 구취가 굉장히 많이 나죠. 심지어 마늘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또 이렇게 땀에서도 맞아요. 마늘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 제품 같은 경우 오더리스 갈릭 프로젝트로 우리가 이렇게 먹어도 그렇게 갈릭 냄새가 많이 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갈릭은 우리가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망간도 있고 뭐 아르기닌 같은 성분들이 있어서 피로도 회복도 도움이 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져서 알리시나제라는 효소가 만나서 이제 작용을 해야지만 이제 효과를 보는 것들인데요. 그냥 섭취하시면 위에서 걔네들이 또 이렇게 파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코팅이 이제 장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작용을 하게끔 그렇게 구성이 된 제품입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게 냄새가 안 난다고 해가지고 점심을 먹어봤어요. 근데 저는 위가 약한 편이어가지고 혹시 속이 쓰릴까봐 좀 걱정했는데 저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박사님은 씹어 드시지 않으셨나요? 네, 저는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이게 진짜 오더리스일까? 그러면서 제가 씹어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뭐 갈릭 제품이기 때문에 마늘 향이 약간은 나는데 되게 약하게 나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 궁금한 거 못 참아서. 네, 못 참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유산균도 여성용 유산균이 네. 또 방광염 있을 때 괜찮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했었는데 저희가 가져온 거는 그냥 일반 유산균이잖아요. 네. 근데 이 일반 유산균의 균 종류에 따라서도 좀 효과가 있는 게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그 프로바이오틱은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이에요. 뭐냐, 락토바실러스 균하고 비피도박테리움 이 두 가지가 메인 균주거든요. 네. 근데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 자세한 그 락토바실러스 또는 비피도박테리움 안에 있는 어떤 균을 섞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약간씩 다른데요. 특히 방광염 같은 경우는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라는 균이 네. 방광염에 효과가 좋다고 얘기가 들었는데 네. 여기에 지금 종합 그 네. 프로바이오틱이지만 그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함량이 꽤 있어요. 높게 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광염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좋은 균청이 일단은 자리를 잡고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균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 같은 경우는 좋은 균청을 먼저 깔아놓는 그 예방 차원에서, 그래서 방광염 예방 차원에서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면 제가 방광염을 약간 네. 감기처럼 네.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겪고 있는데 이거를 평소에 이렇게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산균은 장에 우리가 기능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갈릭은 항염증, 그다음에 항산화 기본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크랜베리도 마치 비타민 C를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콩으로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또 사이트에 마침 이렇게 방광염 세트를 마침? 묶여 있는데 박사님이 또 이렇게 구성을 해주셨네요. 예. 아, 역시 전문가들은 다. 오늘 저희 방광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